안녕하세요.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못했던 제 부끄러운 가정사 이야기를 이곳에 한번 털어놓고자 합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일단 먼저 아내와 저는 5살 차이로 아내가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아내는 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반대로 저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고졸인 반면에 아내는 서울의 대학을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아내의 눈에는 제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하던 음식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여 다른 곳에 분점도 늘려나가고 갈수록 승승장구하여 정말 엄청난 돈들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돈을 많이 벌며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전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내는 저희 가게에 놀러 오기도 하며 친구들에게도 저를 아는 친한 오빠라고 소개시켜주면서 주변 지인들과 점차 익숙해지다가 아내와의 관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는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회사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으면 자기 업무가 많은 와중에도 거절할 줄도 모르고 다 받은 뒤에 뒤에서 끙끙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손해를 보고만 있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연애 초반에 저한테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럽고 답답해서 아내에게 정 힘들거든. 직장을 그만두라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이든 뭐든 처음부터 내가 여의치 않으면 나에게 부탁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하소연을 하다가 신경질까지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도가 크게 지나치지 않았고 저도 그냥 나약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당하는 여자를 보다듬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녀와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는 유일한 걱정이 제가 결혼할 여자 걱정이었는데 제가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신부감으로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서울대 나온 똑똑하고 참한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과 결혼을 한다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다고 집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셨죠. 저도 제가 열심히 살아와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서도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무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성공했다는 게 대견하다고 자수성가하였다며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못 봤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앞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며 지나가는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여기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말하길래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앞서가던 남자는 그냥 못 들은 척 걸어갔고 그걸 본 아내는 그 남자의 뒤통수를 보면서 막말을 남자에게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아내에게 눈치를 주었죠. 그러지 말라고 딱 봐도 말해봤자 말 안 통할 사람이랑 싸움을 붙이려고 하냐고 아내에게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저 사람 편을 들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까처럼 그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면 저 남자가 만약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손찌검이라고 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 참고 있지 못할 테고 싸움을 하게 되면 경찰서로 가게 되고 그러면 가게 운영도 못하고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겠냐고요. 저 남자가 만약 당신에게 담뱃불을 튀었다든지 당신에게 욕을 했다든지 그랬다면 당신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걸 이해는 하겠지만 그냥 담배 피운 걸로 그렇게 민감하게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면 굳이 안 싸워도 될 일을 모두 싸우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남자가 그냥 가서 다행이지 만약 진짜 손찌검이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냐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저 남자를 쭉 지켜봤다면서 남자가 그게 뭐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 일은 더 이야기를 해봐야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 후 아내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을 하게 되면서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와도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백화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쇼핑 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 눈치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 더 있고 싶었는데 가보지를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전 눈치를 줬다기보다는 전날 새벽까지 장사를 한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웃음만 보였고 아내가 가자고 했던 곳은 불만 없이 모두 따라갔거든요. 저한테 가고 싶은 곳을 말이라도 해보고 제가 그걸 가기 싫다고 해서 화가 난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지레짐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끝내는 제 눈치가 보여서 가고 싶은 곳을 다 못 갔다고 말하니 저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며 난 억울하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임신한 아내는 갑자기 욕을 저한테 퍼붓더군요. 저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고.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황당해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심지어 제 뺨까지 때리더군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니까 왜 임신했는데 때릴 거냐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사과를 하면서 태교에 안 좋으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고 애한테도 안 좋다고 했더니 계속 욕을 퍼부으며 저한테 발길질까지 하면서 저한테 기분이 망쳐서 이런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짓을 못하게 저도 뭔가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데 임신한 아내를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런 아내의 손찌검을 피하거나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폭력이 한번 시작되더니 그 뒤로는 어떤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더군요. 배가 더 불러올수록 아내는 저에게 손찌검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 얼굴에 흉터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폭발할 뻔해서 아내를 때리려고 하자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았지만 어줍잖은 책임감과 뱃속의 아이 때문에 꾹꾹 다시 눌러 참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 일찍 나가서 모든 걸 점검하고 가장 마지막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야 하니 보통 10시에 일어나 12시쯤에 가게를 둘러보러 갑니다. 그리고 가게 중 한 곳에서 하루를 마감하고요. 제가 몇 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가서 매일 이렇게 있지 않으면 매출에도 영향이 가고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생기니 항상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임신했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또 발작을 하더군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조차도 빈도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그렇게 마감을 하고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반 일하고 아내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자 속상하고 화난 모습을 보일 때면 아내는 오히려 저보고 제가 모자라고 돈도 못 벌고 너 같은 놈을 가장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냐며 대학도 안 나온 게 뭘 하겠냐며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들을 퍼붓더군요. 또 한 번은 가게 끝나고 여직원이 다음날 가게 오픈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혹시 놀았냐고 저를 바람핀 남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자기 심증만으로 혼자서 미친 여자처럼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고 저는 끝내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이대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기에 큰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한테 맞은 것들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아내가 저한테 보낸 욕설도 모으고 대화하면서 녹음도 하기 시작했죠. 거의 일주일에 이틀은 그랬으니까요. 그 후에도 아내는 제 눈을 보면 제 눈이 더럽다며 피지도 않은 바람까지 피웠다며 피해 망상증 환자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다 결국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저한테 일 때문에 연락한 여직원한테 따로 협박 전화에 문자까지 보내며 이쁘장하게 생겼고 개념 없이 저랑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욕을 하더니 결국 그 직원은 짜증이 나서 무단으로 안 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빵을 떼어오느라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늦어서 집에 왔더니 아내는 저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내역을 살피더니 제가 그 여직원한테 문자로 이렇게 무단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아내 때문이라고 미안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인수인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까지 트집을 잡아서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서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아내의 뺨을 쳤습니다. 멱살을 잡고 어딜 감히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냐고 말하며 흔드니 벌벌 떨더군요. 아내는 지금껏 남편이 자기를 때릴 줄 몰랐는데 막상 약자로 변하는 그 여자를 보니 역겹더군요. 저도 이대로 있다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바로 연락을 드려서 불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가게에 오셔서 맞은 듯한 아내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저보고 거만하게 네가 뺨을 때렸냐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전부 다 보여드렸고 때리기까지 했던 대화 내용들까지 싹 다 들려주었죠. 장인어른은 말 못하고 조용히 나가셨고 장모님은 미안하다며 일단 딸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자랑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미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고 저희 어머님까지 욕하는 여자라고 여태까지 제가 맞은 거 진단서만 해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장모님 옆에서 악을 쓰면서 저를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고소해봐. 지금 말하지만 혹시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는 맞는 거야? 진짜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여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미친 태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소름 돋아. 설령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과 함께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합의 이혼을 해줄 테니까 매달 양육비 300만 원 합의금을 3억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뭔 헛소리냐고 하니 아내는 저 때문에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으니 이혼녀 타이틀도 생길 것이고 임신을 해서 몸도 망가졌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돈 줄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만한 돈도 없다고 하니 가게 팔면 되지 않냐는 말에 그냥 소송이나 하라고 말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책 배우자도 아내여서 제가 돈을 받으면 받았지 사실 결혼 기간도 짧고 재산 분할이라도 할 것도 없으니 저 아이가 제 아이라고 한들 양육비로 기껏해야 15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머리 터지는 여자입니다. 현재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쩌면 저보다 더 슬픈 사연들도 많아서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시작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도 참 일찍 결혼을 했네요. 제 나이 21살의 남편을 만나서 집안에서는 제가 팔리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후 결혼이 아니라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다시피 하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였고 저희 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3교대 공장에서 매일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저희 집안은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 둘 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거기다 저희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집이 생각도 못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팔 수는 없었지만 모은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도 둘째 딸은 사립대를, 첫째는 국립대를 입학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 둘 다 저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23살, 군대를 갓 전역한 나이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혹시 며느리를 임신이라로 시킨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겠냐면서 진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았냐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며느리 나이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였지만 며느리 집은 오죽할까요. 근데 둘 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저나 사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허락 안 해주면 무작정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일단은 너희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학생이지 않냐고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결혼을 해도 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돈으로는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으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 생활도 얼마 못할 테고 아직은 둘 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좀 하더니 맞는 말씀 같다면서 아들은 저에게 대신 제가 먼저 취직을 하게 돼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결혼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잠시 불장난 같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둘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실제로 며느리는 저희한테 인사 온 그날부터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인사도 꼬박꼬박 하러 오더군요. 심지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에도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는 부담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무슨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하냐며 화제가 될 정도라고 하더군요. 둘은 그렇게 원룸 단칸방에서라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구매해줬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사돈 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를 꼬셔서 결혼을 한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결혼 초기부터 사돈이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무리해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준 것도 컸고 그렇게 큰애를 잘 단돌이 했다고 생각할 무렵 제 인생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가해자이다 보니 그로 인해 민사적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책임도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차 운전자의 동승자까지 운명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욕설들을 들으며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원까지 출석을 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거기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기에 음주가 아니라 운전 과실 또는 졸음 운전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 측에서는 저희를 범죄자 집안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남편이 그런 대우를 처가에서 받으니
처가에는 드나들지 않다시피 한다고 자기도 부모님들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 해도 사이만 더 나빠지고 어머님께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그리고 둘 부부 사이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저희 집안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에 이어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이 확 기울어지게 되어 제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자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생 회사만 잘 다니던 네가 무슨 사업이냐고 말을 하니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처가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장모님 말로는 어릴 적부터 아내를 좋게 본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는 등 그런 장모님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천불이 올라왔다며,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봐야 평생을 가도 자기 아내와 아이 키우면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엄마마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자기는 도저히 못 지켜보겠다며, 그러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더군요. 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동생들까지 싹 다 아들을 말렸으나 결국 잘 다니고 있던 그 큰 대기업을 아들은 때려치우고 나와서 작은 사무실을 다니는 대학 동창 친구와 둘이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의 행보가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최소 3년은 적정으로 생각한다던 아들은 3개월 만에 처음 매출을 내더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였고 회사 다닐 때보다도 돈을 더 넉넉하게 번다며 저희에게 막내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며 매달 200만 원을 선뜻 보내주기로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막둥이는 공부머리가 그리 없었는지 지방대를 다니다가 군대 가면서 대학을 자퇴하고는 그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벌러 다녔고, 그나마 힘들었던 제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을 무렵 저희 아들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요. 이제 30대 젊은 아들이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가봤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친정아빠를 저는 엄청 원망했어요. 저를 자식처럼 대우도 안 하고 물건처럼 대우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에게 이런 병을 물려주다니요. 저희 친정아빠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여기저기 오프라인 점포를 시작한다며 계약을 이미 해놨던 상태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나갈 정도였지만 아들이 죽는다고 하자 소문이 돌았는지 대인 돈도 너무 많았고 결국 부도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3개월을 살 거라고 하던 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도 몇 달 뒤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나이 이제 33살이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 하나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재혼을 한다던 며느리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돈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결혼식까지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다던 막내를 제가 필사적으로 말리느라 꽤 힘이 들었어요. 딸아이도 세연이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들 배신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욕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업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제 아들마저 먼저 보냈는지 한평생 저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굳이 잊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으려고 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상대가 사실은 아들의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아들은 대학 동기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둘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찢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각자의 길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아들 친구놈이 며느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사업에만 몰두하자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자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는 않았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그때는 바로 거절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자기를 좋아해 왔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결국 저희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을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그 많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린 게 바로 남편의 친구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자신의 편이 있었는데 장부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순식간에 남편을 무너뜨린 걸 저희 며느리가 알게 되자 남편의 원수와 이렇게 재혼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든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그래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서 건네주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하던 며느리를 저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정말 찾아와줘서 고맙고 너의 마음씨 또한 고맙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들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차피 이 돈은 아들이 망해서 헐값으로 인수를 해와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제가 빚을 내던 모든 돈들도 이 남자가 헐값에 모두 다 들고 간 거라고 알고 보면 저희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아달라며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다시 종종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간간히 찾아와서는 옛날처럼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홍삼이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좋지만 며느리가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걱정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좋게 타일러 봐도 며느리는 그나마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좋으면서도 그만큼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